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하고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야? 오유민,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 처분, 그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야, 그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뭔가 하면 처분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처분 아닌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객관소송도 있지만 모든 행정소송의 이론은 주관소송 중심으로 설명이 됩니다. 객관소송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소송 그러면 그냥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처분 아닌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관계, 그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처분하고 관계 없어도 돼, 그지? 기타의 공법관계 두 가지로 나누죠, 그지? 항고소송하고 비교해서는 어떤 점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관계가 설정이 되는 경우, 그지? 이런 거 했었지. 항고소송은 뭐에 의해서? 처분에 의해 권리관계가 설정이 되는 데 비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설정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지? 별로 설명할 거 없고요. 각자 읽어보세요. 재판관할 재판관들은 대강 읽어보자. 항고소송은 원칙은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야, 그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야, 그지? 그래서 예컨대 병무청장이 피고면은 행정법원 어디야? 서울행정법원이 되는 거야. 뭐 그런 식이야. 병무청 어디 있어요? 정준영 병무청 어디 있게?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소재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야, 그지? 중앙행정관서니까. 임의관할주의 채택, 임의관할주의, 합의관할, 응소관할이 되어 있는데, 관할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지? 그 행정청을 관할하는 행정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합의해서 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피고하고 합의해서 어떤 법원에 하자, 우리 이렇게 합의할 수 있단 말이지. 또 응소관할은 합의관할의 일종이야. 원고가 소송 제기한 그 기관에, 그 법원에 피고가 동의하면 응소, 그지? 응소한다는 말은 거기 응했단 말이지, 그지? 그래요. 병합과 이송.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다른 점.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다른 몇 가지 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다른 점 뭐야? 우리가 많이 배운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어요? 경수. 어떤 점이 다른?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제소기간 등 제소 요건이 있어, 그지?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게 없지.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제소기간, 제소요건 등 제소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과 이송.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과 이송. 이거는 민사소송에는 없어요. 관련 청구소송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단 말이야? 정민채, 뭐하고 관련된 소송이야? 뭐하고 관련 청구소송이야? 그렇죠. 항고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란 말이죠. 항고소송과 관련된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이송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요 병합할 때는 어디로 병합한다 그랬어? 항고소송이 계속된 법원,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 둘 중에 어디야? 어디야 정민채? 항고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다가 항고 소송이 계속되어 있단 말이야. 뭐야? 계속되어 있단 말은 항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지? 항고 소송이 관할되어 있는, 항고 소송이 속해 있는,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다가 병합합니다. 어떤 게 이게 주된 소송이란 말이야, 그죠? 항고 소송이 이게 부수적인 소송, 그지? 그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소의 변경 제도가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소는 그 자체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처분이 변경함으로써 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하는 경우도 있지, 그지? 이송과 병합의 효과 부분 보시면 됩니다. 좀 읽어보자, 그냥. 관련 청구 이송. 항고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면 관련 청구소송 계속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서 항고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요. 관련 청구의 병합도 마찬가지야, 그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에 제기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지. 효과. 이송 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이송 결정이 확정이 되면 당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 합니다. 당사자 중요해, 그지? 네, 중요해. 사실은 요도 있잖아요, 그죠? 이 소송의 당사자도 중요한 차이점이지. 소송의 당사자도. 당사자의 특색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피고적 격에서. 안성재? 당사자에는 뭐가 있는? 소송의 당사자에는 뭐가 있어요? 피고, 또 원고 하나 더 있어, 그지? 피고하고 원고는 누구나 이야기하는데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참가자가 있습니다. 참가자도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소에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그죠? 요 참가자는 누구를 위한 제도야? 제3자를 위한 제도, 그지? 제3자를 위한 제도. 제3자를 위한 제도에는 소송의 참가 제도와 재심 제도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을 이론적으로 낸다면 소송에서의 제3자 보호를 논하라 이런 거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문제 안 내대. 참가자 또 여기에 속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있잖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이게 다 뭐 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그지? 맞지? 예. 그래서 뭐가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자연인 될 수 있어요. 법인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오케이지, 그지? 근데 이건 어떤 놈?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재단이 뭔지 알지, 구필모? 예. 그래. 예컨대 어떤 게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는? 사단은 뭐 하는 건지 알지, 그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야, 그지? 재단은 뭐가 모여 있는 거야? 재산이 모여 있는 거야, 그지? 종친회는 어디에 속하는데? 사단에 속해, 그지? 종친들끼리 모여 있잖아, 그지? 그래. 종친회, 동창회. 그런 것들이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재단이 된단 말이지.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재단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겠나, 없겠나? 박지원, 돼요, 안 돼요? 네? 네, 됩니다. 그지?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특별하게 인정해 주는 거지, 그지?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재단은 안 되는 게 맞겠지. 안 되는 게 맞아, 그지?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을 갖추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구제해 주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그럼 얘네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실제로 누가 돼? 누가 돼? 법인격 없는 사단. 그럼 땡땡 종친회가 원고가 돼서 소송 진행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그렇게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대표자가 하는 대표자. 대표자 이름으로 하는 거야.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중요하게, 피고가 중요하게. 원고가 중요하나, 현진이? 원고가 중요하나, 피고가 중요하나? 원고가 더 중요해, 그지? 원고. 그래. 우리 원고 적격하고 있잖아. 피고 적격할 거야, 그지? 그래. 행정법 총론에서 배운 지식하고 행정구제법에서 배우는 지식은 있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지.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있잖아. 교과서에서는 그런 설명하지 않으니까 어디가 연결되는지 잘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 요 총론 부분에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혹시 누가? 원고 적격에서는 뭘 주로 하는가 하면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을 합니다. 힌트는 이거고. 총론에서 배우면 뭐하고 관련 있겠노? 문정복 뭐하고 관련 있을 것 같아요? 총론에서 배우면 뭐하고? 그렇죠. 맞아요. 아이 똑똑해라. 대답하는 만큼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어. 그래요. 잘 대답해. 사실 이렇게 바로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 개인적 공권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개인적 공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 공권 개념 할 때 뭐 했습니까? 어떤 개념 했어요?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개념 했지, 그지?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개념이 바로 또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또 공권하면 뭐가 기억나노? 공권하면 뭐가 기억나? 반사적 이익 기억나는데, 반사적 이익, 그래, 반사적 이익 기억나지. 반사적 이익 기억나는데, 여기 공권 성립의 요소 두 가지만 하면, 법규가 있으면 공권이 되더라. 그지? 또 의사력 말고 의사력은 안 치고 또 이게 더 중요한데 사익보호성이라는 게 있죠. 사익보호성. 요 사익보호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사익보호성이란 말은 사실은 원고 적격에도 적용이 되고요. 또 우리 뭐 할 때 배웠어요? 국가 배상할 때도 배웠잖아. 국가 배상할 때도 사익보호성이 요건이었지. 그치? 국가 배상할 때 사익보호성은 어떤 국가 배상에서 주로 활용, 남학이요? 응? 어떤 국가 배상에서? 부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 그지? 그거 할 때 사익보호성이 나옵니다. 자, 법률상 이익 개념이 뭐냐? 첫째, 법률상 이익 개념이 권리라는 개념. 법률상 이익이 권리하고 같다. 그지? 그게 바로 권리구제설이야. 권리구제설은 권리, 다시 말하면 공권. 공권, 이게 바로 법률상 이익이다. 이 권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실체법적인 개념이야. 그죠? 실체법적인 개념으로서의 권리가 바로 법률상 이익이다라는 거지. 실체법적 개념으로서의 공권이 바로 법률상 이익이라는 말이지. 그지? 다시 말하면 공권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우리가 원고 적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은 소송의 결과로서 회복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그지? 다시 말하면 요거는 뒤집어 설명하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권리구제설은 공권이 바로 법률상의 이익이다. 요 구제라는 말은 있잖아. 요거는 소송상의 구제를 말하는 거거든, 그지? 권리만이 소송상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예. 근데 요거의 단점 뭡니까? 단점은 지나치게 좁아. 지나치게 좁게 인정한다, 그죠? 권리 구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법적 이익 구제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법적 이익 구제설. 용어법은 있잖아. 학자마다 조금 달라. 법적 이익이 뭐냐? 법적 이익. 법적 이익이 바로 법률상 보호 이익을 말해. 정광성, 법률상 보호 이익은 뭐가 법률상 보호 이익이야? 우리 총론에서 배운 법률상 보호 이익 개념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 공권과 관련이 있는데 뭐라고? 네, 그래요. 병남이. 병남이. 법률상 보호익은 어떤 개념이야? 그렇죠, 그죠? 권리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법률상 보호이익이야, 그지? 예. 그래서 어떤 경향 속에 있는 거라 그래서 반사적인 이익이 공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지, 그지? 예. 권리와 법률상 보호이익의 효과상의 차이점은 있어 없어? 없다고 말해, 그지? 그래요. 그래서 법률상 보호이익은 보호받는 정도로 보면 권리랑 다를 바 없으나 권리라고 확정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개념이 바로 법률상 보호이익 개념이야. 왜? 그것을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쟁송적으로나 어떤 권리인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바로 소송상 법률상 이익 개념으로서의 바로 법적 이익 개념이야.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보호 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이.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이라는 말은 요 보호한단 말은 뭐로 보호한단 말이야? 법적으로 그런 말이거든, 사실은, 그지?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 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이나 법적 이익 구제설이나 뭐가 달라? 여기서 이익 개념이 있잖아. 요거는 쟁송적 이익을 말합니다. 쟁송적 이익. 여기서 이건 무슨 이익을 말하겠어? 실체법적 개념, 실체적 이익을 말해. 실체적 이익. 그래서 보호 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이 있잖아. 쟁송적인 이익은 있단 말이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요 두 개는 이길 만한 사람이 다툴 수 있단 말이야. 소송에서 이길면 이거 내 말이 맞아. 요 개념은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판가름 해볼 필요가 있어 이런 뜻이야. 조금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지. 네 번째는 뭐야? 적법성 보장설이야. 적법성 보장설. 근데 사실은 있잖아.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동떨어진 거는 뭡니까? 가장 동떨어진 거는. 적법성 보장설은 있잖아. 조금 얘 세 개하고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 영어로 말하면 디멘존이 달라. 디멘존.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뭐 무슨 소송? 객관 소송하고 관련된 객관 소송. 주관 소송에서 적법성 보장설을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그치? 사실은 의미 있는 건 요 세 가지만 의미 있는 거지. 그래서 통섭할래, 그지? 통판.
그 다음 페이지 그 보자. 책도 없어가지고 옛날 책을 가져왔어. 판례가 인정하는 원고 적격의 요건 이거 봅니다. 524페이지. 판례에서는 원고 적격 요건으로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계 법규에서 보호되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지역 주민의 원고 적격을 부인했다. 이것은 법규가 공익을 보호자 할 뿐 지역 주민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거 뭘 설명하는 거야 지금? 사익 보호성이 없단 말이야, 그지? 법적 이익이란 말이야. 또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추상적 기본권이 침해된 것만으로는 원고 적격이 없다. 구체적 기본권이 침해돼야 돼, 그지? 한편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주체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공익의 침해만으로는 안 되고 사익의 침해가 있어야 돼, 그지? 침해된 이익이 추상적 이익에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어야 되고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침해 발생 가능성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지? 누가 증명해? 원고가 증명해, 그지? 자, 소송에서 제3자는 있지. 소송에서 제3자는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첫째 뭡니까? 원고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소송 참가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에서 제3자를 위한 제도는 세 가지야, 그지? 원고 적격이 될 수가 있고요.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어, 그지? 원고로서 소송 수행할 수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참가할 수 있어요. 예. 이 참가도 사실은 있잖아. 원고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지? 독립된 지위. 나중에 배우지만 오늘 배우나 나중에 배우는 모르겠는데 공동소송인적 보조 참가인 이렇게 말해요. 공동소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 공동소송인적 참가. 재심 신청은 재심은 뭡니까? 판결이 끝났어. 종료됐는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뭐 그런 경우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재심이라는 거는 판을 뒤엎는 겁니다. 원래는 3심하면은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못 다투잖아, 그지? 그런데 다시 다퉈 볼 만한 그런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판을 뒤엎는 경우가 있어. 재심이라고 그래. 이 재심이라는 용어는 행정법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소송 전반에 쓸 수 있는 거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뭡니까? 그 사형 판결도 받고 했잖아, 그지? 재심 판정으로 다시 무죄됐잖아. 그런 게 재심이야. 끝난 거 다시 하는 거. 자, 이거 이제 요거부터 이제 제3자 원고 적격이 지금 할 거야. 제3자 원고 적격. 제3자 원고 적격은 행정행위하고는 뭐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이게? 복효적 행위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복효적 행정행위와 관련된다. 세 가지가 있어, 그지? 소송의 종류에는 첫째, 제일 일반적인 경업자 소송이야. 경업자라는 것은 경쟁업자 소송인 거지, 그지? 경쟁업자 소송. 요거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명령적인 행위하고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의 구분을 생각해야 돼. 좀 이따 합니다. 두 번째는 뭐 있는가 하면 경원자 소송이에요. 경원자 소송. 경원자 소송. 로스쿨 인가를 20개 학교에 내주는데 한 30개 학교가 달라붙었어, 그죠? 그러면 이 떨어진 사람이 왜 나는 떨어지고 쟤는 붙여줬노? 그지? 경원자. 원하는 바가 서로 경쟁적으로 있는 거지. 그런 게 경원자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인 소송입니다. 이인 소송. 인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야, 오요민? 인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죠. 이웃 사람이라는 뜻이지.
경업자 소송부터 하자. 자, 경업자 소송. 요거는 쉽게 말하면 제3자의 신규 진입에 대한 기존 영업자 보호 가능성을 말해. 기존 업자가 영업하고 있는데 제3자가 신규 진입했어. 어떻게? 불법한 방법으로, 그지? 그런데 기존 영업자가 제3자의 신규 진입에 대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전통적인 표현은 있잖아. 제3자의 신규 진입 방식이 신규 진입이 허가에 의한 것과 뭐에 의한 것으로 구분했어요? 특허에 의한 것으로 구분했어요. 그죠? 예. 근데 이런 표현이 지금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가 하면 명령적 행위에 의한 것,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에 의한 것, 뭐 요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요게 물론 뭡니까? 이 강학상의 개념이라서 틀린 건 아닌데 이런 표현을 써도. 근데 허가는 전형적인 명령적인 행위지, 그지? 그렇지만 허가가 형성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고 우리 말하잖아, 그지? 예, 그래요. 허가에 의해서 영업상의 지위가 변동이 되잖아. 영업을 할 수 있고 영업법상의 의무를 받고, 그지?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말을 써도 틀린 건 아니야, 그지? 근데 요새는 이런 표현을 더 쓰더라는 거지. 사실은 그 표현을 쓰게 된 계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담배 소매인을 지정하는 행위는 강학상 뭐라고 되게 이야기합니까? 정민채. 담배 소매인을 지정하는 행위. 이건 강학상 뭐에 해당이 돼? 허가에 해당이 돼, 그지? 그래. 강학상 허가에 해당되는데 담배 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판례는 뭘 인정했는가 하면 형성적인 행위성을 인정했어요.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명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어떤 얘기야? 형성적인 행위에 의해서는 뭐가 생겨요? 권리라는 게 창조가 됩니다. 그지? 명령적인 행위에 의해서는 반사적인 이익만 생기는 거지. 그래서 명령적인 행위에 의해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했지만 그것은 나한테 권리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자가 새로 진입하더라도 뭐한 방법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진입하더라도 이 기존 신규 업자에 대한 허가를 다툴 수는 없다는 말이거든. 그지? 그래서 뭡니까? 불법한 신규 진입을 다툴 수 없다 하는 게 요지지, 그지? 형성적인 행위는 권리를 창조하기 때문에 불법한 신규 진입자를 다툴 수 있어, 그지? 그런데 어떤 게 명령적인 행위고 어떤 게 형성적인 행위냐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전형적인 걸 제외하고는. 책을 한번 볼까? 경업자 원고 적격에 관한 거 보자. 거리 제한 위반을 이유로 한 주유소
신규 영업 허가 취소 소송에서 기존 영업자 이익 긍정했어, 그지? 사실은 이거는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거리 제한이 그 밑에 봐봐. 목욕장 신규 영업 허가에서는 부정했단 말이지. 이 목욕장은 허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유소는 특허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예로서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 확연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조금 분명합니다. 선박 운항 사업 신규 면허 처분. 선박 운항 사업 신규 면허 처분은 대표적인 특허적인 행위입니다. 운송 사업 면허는 다 특허야. 선박 운송 사업, 뭐 항공 운송 사업, 뭐 육로 운송 사업도 마찬가지고, 버스 운송 사업, 택시 운송 사업도 마찬가지. 자신의 영업 허가 지역 내로 약종상 이전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가능했어, 그지? 채석 허가, 채광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특허지. 부정한 거 보니까 석탄 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상의 신규 허가, 석탄 양곡 가공업 신규 허가,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해주는 한약 조제시험 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 오케이. 인인 소송. 경원자는 뭐 하여튼 그런 거 그지. 소송으로서 제일 많이 다루어지는 거는 뭐하고 뭘까? 예하고 예지, 그지? 예하고 예가 실제 사례가 많은 거고 얘는 많진 않아. 경원자 인인 소송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겪게 되는 거지, 그지? 우리 옆 동네에 이제 공장이 생겼어, 뭐 이런 거잖아. 인인 소송 예 보자. 판례. LPG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가 처분에서 인근 주민의 이익 뭐 이런 거야, 그지? 속리산 용화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한 기본 설계 변경 승인과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처분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에 평가 지역 아닌데 주민이 그 밑에 보면은 아닌 거 있어, 그지? 부정한 거에 보면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의 뭐 저쪽 나와 있지. 인인소송 중에 재밌는 거 있어요. 두 번째 거 봐.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처분 부적격자에 대한 교수 임용의 경우에 학생들이 받는 이익, 그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침해당해야 되겠지. 자격이 없는 교수를 뽑는데 학생들이 침해당한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없나? 남학영. 자격 없는 교수를 뽑는데 말이야 학생들이 침해당한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원고 적격이 없다고 했을까? 원고 적격이 있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니? 온 대학 학생들이 난리를 지겠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없다고 그러는 거지. 이 분명히 있지, 그지? 근데 이제 이런 거야. 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교수를 채용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판단 여지가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그지? 어떤 사람을 뽑아도 자격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이제 여기 잘은 모르지만 자격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지. 얘는 아니다, 뭐 기다. 확연히 안 되는 거야, 뭐. 산이 있고 있잖아. 하경이가 산에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한다, 이렇게 산책. 이 산에 이제 골프장이 생겼어. 골프장 허가가 나는데 하경이가 골프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유는 뭔가 하면 주민들이 쾌적한 그지 그런 환경을 누릴 수 없어서 뭐 이런 이유야 그지. 하경이는 요 산 밑에 사는 사람이. 하경이는 원고 적격이 있게 없게. 하경아 있나 없나 원고 적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 정의종 있나 없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유는 뭡니까? 아까 했는데 구체적이고 있잖아. 개별적인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이란 말이 사실은 물론 이제 사익 보호성보다 조금 들어간 개념이긴 한데 이 개인에 대한 이익 보호의 어떤 의미는 없다는 거지, 그지? 피고 적격 해야 되나? 원고 적격 봅니다. 공법상 법률 관계에서 주체가 원고 적격이 돼, 그지? 민중소송 법에 따라 정한 바에 따른다. 오케이. 피고 적격. 당사자 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주로 누가 되겠어요? 당사자 소송에서는 원고 적격이 누가 되겠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지? 주로. 자, 항고소송에서의 피고 적격 해보자. 항고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분 권한자가 피고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 이유는 뭘까? 행정행위 효과, 행위. 처분의 효과의 귀속자. 처분 효과의 귀속자가 행정 주체이기 때문에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지, 그지? 그 다음 처분 권한자가 피고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처분권을 실제로 행하는 자라는 말이지, 그지? 행하는 자. 그런데 그지? 그런데 이 처분 권한자는 법인격이 없어. 이게 단점이야. 이 처분 권한자는 뭘 말하는가 하면 행정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행정청. 행정청이 뭔지는 알지, 그지? 관서의장을 말하는 거야. 관서의장. 행정관서의장을 말해. 행정관서의장이 뭐가 있어요? 처분권을 갖고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두 개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법리적으로는 어떤 걸 선택해도 된단 말이지, 그지? 법리적으로는 둘 다 오케이야. 그런데 행정소송법에서는 이제 뭐를 택하고 있어요? 2번을 택하고 있어, 그지? 그 이유는 뭐야? 이거는 정책적인 이유야.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청을 항고소송의 피고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에 법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떤 이유라고? 정책적인 이유에 해당되는 거다. 그지?
자,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처분권이 승계되거나 폐지된 경우, 그 다음에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 내부 위임의 경우, 기타부터 하면 있잖아. 대통령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게 없게? 대통령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을까? 있지, 있어.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는 있는데 대통령은 그러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까? 안 됩니다. 대통령은 안 돼요. 대통령이 그런 데 나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각부 장관들이 합니다. 그지? 그래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나 있잖아.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헌재소장이나 이런 경우에도 직접 피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국회에는 누가 있노? 사무총장이 있지, 그지? 이거는 두 가지야. 사무총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국회에는 사무처 말고도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입법조사처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노? 이 세부 기관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법조사처장도 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해서. 얘는 처분자. 얘는 피고. 대법원에서는 누가 있노? 법원 행정처장이 있지, 그지? 헌재소장하고는 또 뭐 있어요? 헌재사무처장이 있어요. 왜 이랬겠노, 그죠? 얘는 사무처야, 또 얘는 또. 얘는 사무총장이고. 이름 달라. 같은 이름 쓰는 게 기분 나빴던 모양이지. 다른 이름으로. 그지? 조금. 자, 요거 성계부터 하자, 그지? 성계되면 어떻게 됐어요? 성계된 기관이야, 그지? 성계된 기관이야. 폐지되면 폐지된다면 처분권이 폐지된다는 게 아니라 처분기관이, 그지? 처분기관이 폐지되면. 그러면 이 권한 성계자가 권한 성계기관이 되겠지.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위임하고 위탁은 위임하고 위탁은 어떻게 다른지 알지, 그지? 위임은 상하관계 있고요. 위탁은 상하관계 없어요. 이건 뭡니까? 수임자, 수임기관, 수탁기관이 됩니다. 왜 그래요? 위임하고 위탁은 뭐 하기 때문에? 권한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래. 위임하고 위탁은 권한이 이전되기 때문에 위임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아니라 수임기관의 수탁기관이 필요가 됩니다. 내부 위임은 그 말 그대로 내부에서만 위임하는 거야. 이거는 위임기관이 돼. 수임기관이 아니고. 얘하고 달라. 비교. 내부 위임은 이런 겁니다. 예컨대 위임정결 같은 경우. 위임정결은 어떠노? 장관이 결재해야 되는데 차관이 결재하고 위임정결하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차관한테 다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장관 도장이 찍히지만 실제 권한은 차관이 갖고 있는 경우지. 그거는 소송이 상대방이 누가 되는가 하면 장관이 된단 말이야. 내부 위임. 내부 위임은 진정한 위임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지? 구체적인 7번에 보니까 처분 청구와 통지한 기관이 다른 경우.
처분청은 시장기관이고 통지는 성동구청장이 했으면 서울시장이 피고가 된다. 그지? 재결 취소 소송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는 합의제 행정기관, 노동위원회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행한 취소소송의 피고를 중앙노동위원장으로 규정한다. 그지? 그 이유는 잘 몰라. 그지? 누구도. 실수인지 아닌지. 피고 경정. 사실 피고 경정이라는 것도 민사소송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제도죠. 소송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 경정하는 경우에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과실 여부를 불문하며 재소시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 권한에 성계 또는 조직 변경이 있는 때, 소외 변경이 있는 때 등이다. 피고 경정함으로써 새 피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며 종전 피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 소송의 피고 적격.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 등 공법상 의무 주체가 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법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해 소송을 수행한다. 민정소송,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협의회 소유할 텐데, 협의회 소유할 거 많은데, 이 감탄사는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지, 사실은.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 나 힘들어서 그래. 소익이라는 개념은 뭐의 준말입니까? 소송의 이익이란 말이야, 그죠? 소송의 이익이라는 말은 뭡니까? 소송의 결과로서 얻을 이익이야, 그지? 소송의 결과로서 얻을 이익이 있느냐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소익은 보통 소익은 뭘 말해요? 얘는 원고 적격을 말해. 원고 적격은 소송의 결과로서 얻을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어떤 개념이 있노? 협의의 소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은 언뜻 보기에는 소익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소송의 결과로서 뭐 될 이익이, 회복될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해. 회복될 이익이. 근데 이건 언뜻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때 의미가 있어요. 광의의 소익도 있어. 광의의 소익. 가장 넓은 의미의 소익은 있잖아. 이건 뭐야? 제소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제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지? 소송을 다툴 수 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협의 소익은 내일 할게. 수고했습니다.